안녕하세요. 미국 소셜 시큐리티, 바로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은퇴 후에 정말 중요한 소득원이잖아요. 그런데요, 몇 가지 핵심 전략만 잘 짜면 평생 받는 연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비법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. 여러분의 은퇴 정말 준비되셨나요?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평생 얼마를 받게 될지는 사실 젊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워내냐에 달려 있어요. 대부분 은퇴가 코앞에 닥쳐서야 부랴부랴 알아보시는데 진짜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정들이거든요. 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은퇴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? 뭔가 되게 복잡한 계산 같지만 사실 딱 두 개의 기둥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째, 얼마나 오래 일했나, 즉 근로기간. 그리고 둘째, 얼마나 많이 벌었나, 바로 소득이죠. 이 두 가지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연금액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첫째, 무조건 35년 이상 일하는 것. 둘째,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최대한 높게 기록하는 것. 참 쉽죠? 하지만 여기서 이 35년이라는 숫자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 35년 계산법이 핵심인데요. 정부는 매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치를 골라서 평균을 내요. 근데 만약 34년만 일했다? 그럼 그 비어있는 1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득 0달러로 채워버립니다. 소득 0이 딱 한 번만 들어가도 내 평생 평균 소득이 얼마나 팍 깎일지 상상이 가시죠? 그래서 35년을 꽉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자, 근로기간이랑 소득을 잘 챙겼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, 바로 타이밍의 마번이 남았거든요. 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 거냐, 이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언제 받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돈이 이렇게나 달라집니다.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62세에 신청하면 원래 받을 돈보다 깎여서 받게 되고요. 반대로 70세까지 꾹 참고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로 늘어납니다. 이 차이가 평생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겠죠? 핵심은 바로 이 숫자 8%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무런 투자 위험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만으로 매년 8%씩 그것도 평생 보장되는 수익을 얻는 거예요. 요즘 세상에 이런 안전자산이 또 어디 있겠어요? 이게 바로 기다림의 힘입니다. 지금까지는 내 연금, 그러니까 개인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. 하지만 부부라면 어떨까요? 이제 팀플레이를 할 시간입니다. 배우자 혜택이라는 걸 활용하면 우리 집 전체의 은퇴 소득을 한 단계 더 점프시킬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내 근로기록으로 연금을 받는 거, 다른 하나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연금액의 최대 50%를 받는 거죠. 당연히 계산해보고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. 이건 부부에게 주어진 아주 유리한 옵션이니까 꼭 챙겨야 합니다. 와,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꿀팁인데요.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.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이었다면 놀랍게도 전 배우자의 기록을 기반으로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이렇게 해도 전 배우자가 받는 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이 이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. 자, 이제 연금을 최대로 받는 법은 알았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. 세금 문제,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할 경우 이 두 가지 변수를 스마트하게 관리해야 내 손에 실제로 쥐는 돈이 많아집니다.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신가요? 그럼 완전 은퇴 연령이라는 이 기준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이 나이가 되기 전에는 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너무 많이 벌면 연금이 잠시 깎일 수 있지만요. 이 나이를 딱 넘기면 얼마를 벌든 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. 말 그대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
안타깝게도 연금도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어요. 특히 451K 같은 다른 은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꺼내 쓰느냐에 따라서 내 소셜연금에 붙는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결국 은퇴 자산 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올해는 어디서 얼마를 뺄지 똑똑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. 이 모든 전략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예요. 바로 평생 마르지 않는 소득의 셈을 만드는 것. 그리고 그 시작점이 어딘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사회보장연금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평생 나온다는 점입니다. 이게 바로 장수 리스크, 즉 너무 오래 살아서 돈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는 최고의 보험과 같아요. 만약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다들 장수하는 편이다. 그러면 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춰서 월 수령액 자체를 키워두는 게 가장 현명한 장수 대비책이 되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전략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젊을 때부터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엄청나게 바꿔놓는다.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이 증명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. 자,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. 여러분의 은퇴 계획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?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겠죠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